브라이언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정의 이도 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아, 브라이언, 저희가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네, 좀 홀리한 도시, 좀 성스러운 도시, 홀리한 도시로 좀 가볼 생각입니다. 성스러운. 네. 홀리. 그러면은 약간 종교적인 곳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늘은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많은 종교의 시발점이자 많은 종교가 창시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네. 아니, 예루살렘이면은 근데 조금 이게 이미지가 막 총 좀 쏘고 폭탄 터지고 이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개인이 막 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중독 문제가 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개인이 충분히 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네, 이 참 이 경건한 마음으로 네. 저는 참 예루살렘 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요 지금 와중에 참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뭐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저는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예. 예, 유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참 경건한 마음이 되고 또 예루살렘이 주는 감동이 참 그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럼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2년 동안 그 석사 과정을 이스라엘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다녀오신 건가요? 그때가 연도가 밝혀지는데 네. 그때가 90년대에 90년대입니다. 90년대 초중반 이렇게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 대충 제가 추측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하면 뭔가 네. 우리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대학 갈 때 뭐 수능 같은 것도 봅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뭐 당연히 입학 시험이 있고요. 네. 뭐 이스라엘에도 그 여러 뭐 이런 대학이 있죠. 그런데 뭐 예루살렘에도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예루살렘을 어쩌다 간 건 아니고 예루살렘이 그 중동 정치에 관련해서 워낙 그 유명한 학교기 때문에 제가 중동 정치를 공부하러 그 당시에는 갔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면 근데 정확한 위치가 네. 잘 모르겠어요. 중동 쪽이긴 하죠. 약간 서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 지역, 이라크 지역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지나가는 그쪽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문명의 발상지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이스라엘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뭐 그 텔라비브가 바로 그 지중해의 그 연안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또 이집트가 나오고요, 아프리카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중동 쪽도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네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요 사이에 딱 이스라엘이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요런 지역을 묶어서 이제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유럽에서는 주로 이렇게 레반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네. 뭐 당연히 성경에서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역사가 이렇게 깊은 곳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옛날부터 있었던 그 국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있었고요.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뭐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국토를 잃어버리고 2000여 년간이 되겠죠. 2000여 년간 그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도에 그 독립을 쟁취하면서 그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고 네.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건국이 되는 것이죠. 그럼 2000여 년 동안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라를 잃은 거죠. 로마군한테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긴 방랑 생활을 했죠. 물론 방랑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뭐 나라가 없으니까요. 네. 나라가 없으니까 그 괄시와 그런 어떤 박해의 대상이고
뭐 문학 작품에도 사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었다가 네.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 뭐 그런 거죠. 유태인들이요. 그럼 유태인 하면은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머리 좋고 네. 좀 계산 좀 빠르고 뭐 네.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이렇게 매부리 코고 네. 뭐 진짜 이렇게 그 뭐 고리대금업자가 많고 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 1596년에 쓴 그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하나인데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샤일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샤일록? 안 들어봤습니다. 예.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고리대금 업자가 나오는데 네. 이 고리대금 업자 이미지 어떤 이렇게 악랄한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강하죠.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정말 돈을 꿔주고 돈을 못 갚으면 심장 주변에 있는 살을 그 1파운드를 어이구야. 캐가겠다. 뭐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뭘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꼬가고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심장 주변에 그 살을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 뭐 아이고, 이런 살 가지고 식으로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뭐 고개 먹을 것도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악랄한 그런 이미지지요. 그런 게 있죠. 악랄하네요. 아니 예. 근데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고. 네, 뭐라고 그 해야 됩니까?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네.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대아 지방, 네. 주다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유태인은 약간 이제 그 가짜 문자를 써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유대인, 유대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네.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다는데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때 지어진 건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 사실 그 예전 고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네. 말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다요? 네. 사빠는 안 잡았겠죠? 네, 사파는 안 잡았을 것 같습니다. 밀당하는 건가? 우리나라 씨름이 아니니까. 네. 아니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그 야곱입니다. 영어로 제이콥이 되겠죠. 그렇죠. 그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천사로 변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잠에서 깨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꿈에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그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그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큰 축복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그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게 꿈을 꿔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제이콥. 그렇죠. 제이콥이죠. 영어로는 제이콥입니다. 그것도 생각나네요. 요르단 할 때 또 스펠링이 네. 조던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죠. 조던 할 때 그때 예. 또 요르단으로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크기가 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감이 안 오네요. 네, 이스라엘이 상당히 작은 나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770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남한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진짜 작네요. 아니 예. 그럼 인구도 되게 많이 적겠어요? 네, 인구도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한 이제 550만에서 600만 그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서 이주민도 많이 생기고 해서요. 다른 나라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800만 명이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804만 명이 있다라고 해요.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한 80%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인들이 한 뭐 19%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두루즈족이라든가 하는 아주 작은 그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걸 좀 이렇게 산술평균을 내보면 산술평균이라기보다도 나눠보면은 뭐 유대인들이 한 640만 명 정도 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랍인들이 한 뭐 150만 명, 60만 명 사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몇만 명 정도의 이제 베두인족과 이 두루즈족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냥 주류는 유대인이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랍인들은 주로 이제 그 가자 지구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렇게 수용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어떻게 아이고. 보면 약간의 뭐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일단 뭐 우리의 5분의 1 정도 국토 면적이고 인구가 네. 800만 명 정도면 네, 우리 인구 밀도는 비슷비슷하겠네요, 저희랑.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랍인의 그 비참한 생활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막 전쟁도 많이 나고 난민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말이 네. 이제 1948년부터 사실 나온 겁니다.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땅인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죠. 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2000년 동안 거기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몬 것이죠. 내몰아서 아유.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전에 살았으니까 이게 우리 땅이다. 예컨대 뭐 고구려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만주벌판을 뭐 우리 고구려 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지인들을 내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뭐 건국이 되면서 아랍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어떻게 보면 좀 쫓겨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부분은 뭐 설명하자 그러면 뭐 네. 저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이스라엘 현대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면적은 이게 5분의 1 정도고 지형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네, 이게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참 재밌는데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은 그 레바논과 그 시리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경에 그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2,914m입니다. 2,914m입니다. 네. 그런데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라고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죠. 데드시입니다. 데드시. 모든 것이 죽은 바다. 네. 데드시는 이제 평균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엄청 차이 나네. 14m짜리 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수면 아래 400m 해수면 아래에 있는 도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굴곡이 심하죠. 그래서 이 헤르몬산의 그 헤르몬이라는 뜻이 그 금지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장소라는 뜻인데 이제 네. 여러 가지가 뭐 금지가 됐겠죠. 그 금지된 장소인데 이 여기 만년설이 있습니다. 워낙 높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있는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으면서 그 요르단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르단이 있지 성경의 않을까요? 찬송가에도 네. 찬송가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요르단강으로 흘러 내려와서 그 요르단강의 그 수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국들하고 갈등이 좀 있지만 대신에 좀 똘똘 뭉치는 편이겠어요. 뭔가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잘 그렇지. 뭉치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네. 뭐 그거는 뭐 전쟁 때는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엔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잘 뭉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얼마나 분열되어 있길래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종교적인 유태인과 또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유태인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아랍인의 또 그 문제가 있고요. 또 원래 현지에서 태어난 유태인과 이스라엘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 네. 그 현지에서 태어난 유태인과 외국에서 이주해온 그 유대인, 네. 그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다 보니까 그 여기에서 오는 또 사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을 그 사브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사브라 유대인. 예, 사브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선인장을 말하는 거예요. 선인장은 겉에 가시가 있죠. 네. 가시가 있으니까 만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선인장을 이렇게 갈라보시면 물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선인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터프하지만 이렇게 막상 알고 보면 또 이렇게 사귀어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우리한테 꼭 필요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브라 유태인이 있는데 이주해온 사람과 이 현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네. 이런 뭐 사람들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 그 유대인이라고 딱 구분 짓는 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이외에도 뭐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약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내가 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이고 네.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면은 나도 유대인이다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80%가 유대인이 산다는데 같은 종교를 가졌는데도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건 뭐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게요. 사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요 종교적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외인 얘기네요. 저는 전부 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참고로 제가 그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유대인들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슈케나즘이 있고요. 그 세파르즘이라는 그런 유대인이 있는데 아슈케나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퍼져 살았던 유대인 이런 네. 사람들을 그 아슈케나즘이라고 하고요. 그 세파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페인 좀 아래죠.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그 북아프리카 지대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세파르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슈케나즘과 세파르즘의 그 차이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소수지만 그 미즈라힘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제 미즈라힘은 그 중동 지방, 그 이란이나 뭐 이라크 중동 지방하고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요 카스피해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코카서스 지역 국가라고 하는데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쪽 지방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그 미즈라힘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세파르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슈케나즘과 그 세파르즘 유대인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이언 오늘 조금 어렵네요. 네. 아슈케나즘, 네. 세파르딤, 네. 미즈라힘? 네. 이게 말도 굉장히 어렵고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 중요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말 많은 그 이 헤게모니라든가 국내 정치 헤게모니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그 아슈케나즘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아슈케나즘 그러니까 중부 유럽, 네.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그 그쪽 지역에서 온 아슈케나즘이 주도하는 사회이고요. 네. 그런데 참 여기서 참 이 슬픈 것이 이스라엘 건국 전에는 그 아슈케나즘의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아시죠? 그 학살. 그렇죠. 네. 학살입니다. 나치 정권이 아슈케나즘을 위주로 해서 세파르딤보다는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을 그 많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때 이제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네.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그 검은 유대인, 블랙 주스라 그래서 블랙 주라 그래가지고요. 검은 유대인도 있는데 이 검은 유대인들은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주류는 못 되고 지금도요. 그러니까 네. 불만이 많겠죠. 주류가 아니니까. 네네네. 나도 똑같이 유대인인데 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못 갖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바로 그 이런 연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끼리도 같은 사람들끼리도 이게 서열들이 좀 나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뭐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구세주죠, 어떤 유일신이죠. 그 여호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지 않는 그냥 뭐 우리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뭐 여호와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특별한 믿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속적인 유대인을 힐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건 종교적인 분류가 되겠죠. 힐로님이라고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셔르라고요. 네? 코셰르라고도 하고 뭐 코셔라고도 하고 발음이 여러 가지인데 코셰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는 그 전통적인 유대인을 그
마소르 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속적인 유대인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전통적인 유대인도 있는 것이죠. 야, 유대인 나누는데도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네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그 이미지는 약간 수염을 많이 기르고 네. 그 조그만 하얀 모자 까만 모자 뭐지 그런 거 그렇죠. 쓰고 예, 깃바라고 하는. 네. 네, 그분들은 어떤 유대인인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그들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검은색 양복 입고 모자 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게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이 사람들은 그 정통파 올소독스 종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아니고 정통이죠, 정통. 정통파 종교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인구의 한 6%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율법 공부를 합니다. 일생 동안 율법 공부를 하고요. 따로 이렇게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만 하는 예, 겁니까? 공부만 하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그 깃바라고 하는 그 작은 모자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데요. 이것을 뭐 기념품으로 사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깃바라고 하는 저도 하나 있는데요. 그 깃바라고 하는 작은 속모자를 그 머리에 쓰고 연령에 관계없이 그 귀민머리 그걸 이제 그 귀민머리를 그 저기 페오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구렛나루죠. 네. 이제 히브리 말로 페오시라고 하는데 페오트라고 하는데요. 귀민머리를 기르고 그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요. 그리고 검은색의 둥근 모자 그걸 스트라이멜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라이멜을 쓰고 그리고 검정색 외투가 있습니다. 그걸 카프탄이라고 하는데 카프탄이라고 하는 그 외투를 입고 완전히 검정색인 거죠. 모든 것이. 네. 그래서 요걸 쓰고 그 계속 율법 공부만 하는 뭐 그런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그 구렛나루 같은 거는 나는 사람만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안 나는 사람들은 뭐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나면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일생 동안 율법 공부만 하고 그러면은 다른 유대인들하고 좀 많이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은 이스라엘은 남녀를 막론하고 군대를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를 하나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만든 공립학교죠. 학교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그 종교 기관이 있어요. 율법 학교가 있는데요. 예. 그 예쉬바라고 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들만의 학교죠. 그들만의 리그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유태인의 율법서 토라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서 토라를 여기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탈무드도 배우고 토라도 외우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그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시딤 유대인이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그 종교적으로는 뭐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네. 이게 좀 많이 어울리진 못하겠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유대인 얘기를 하면 사실 더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요 정도면은 뭐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다원적으로 분열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있죠.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역질문을 한번 해보면 네. 어떻게 JJ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유대인 누가 있을까요? 그냥 많다고만 들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못 들었고 높은 층에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상류층에 어디 막 CEO 사장들이 막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누가 있나요? 이것을 뭐 다 읊으려면 정말 뭐 몇 시간을 읊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유대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엄청난 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시나요? 지구의 멸망을 1999년도에 멸망. 근데 멸망 안 했죠. 땡! 틀렸습니다. 예. 노스트라다무스가 계시고 그다음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철학자 스피노자. 이분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 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 트로츠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낳은 석학, 언어학자이면서 정치가이신 노엄 촘스키 교수님. 처음 들어봤다. 노엄 촘스키가 또 그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데이빗 카퍼필드 아시나요? 마술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 차가 사라지고 막 건물 사라지고. 만리장성 없애고요. 그분이 유대인이고요. 데이빗 카퍼필드가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쥬라기 공원의 누구죠? 영화? 스필버그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도? 그다음에 그 록펠러.
미국의 정말 전설적인 부자죠. 록펠러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퓰리처상이라고 아시죠? 퓰리처상. 네네네. 퓰리처상을 만든 그 퓰리처도 그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미국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그 폴 세뮤얼슨 교수도 유대인입니다. 어이구야. 참 이거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더스틴 호프만,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런 사람들도 그 엄청난 가수고 또 그 영화 배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네스 펠트로. 펠트로도요? 이건 상식밖의 세계사입니다. 기네스 펠트로도 유대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도 뭐 유대인이니까 저 이거 뭐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아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유대인의 인구 비율이 그 0.3%입니다. 지금은 좀 적은데? 늘어서 뭐 0.31%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0.3%인데 0.3% 전인구의 0.3%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이빌리그죠, 미국의 그 특히 아이빌리그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 중에 5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데 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네. 대단하네요. 특히 데이비 카퍼필드가 저는 제일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더욱더 멋진 마법사는 데이비 카퍼필드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야, 유대인이 뭐 세상을 좀 만지작만지작하고 움직이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을 뭐 안 받을래야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한번 떠나볼 텐데 네. 먼저 이스라엘 하면은 화폐 단위가 뭔가요? 여기 혹시 예. 유로랑 가까워서 유로 이런 거 쓰나? 아니죠. 그런 유로 안 쓰고요. 이스라엘 그 자치 통화가 있고요. 네. 성경에도 나오는 돈 그 쉐켈을 쉐켈? 그 지금도 씁니다. 쉐켈이 그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인데요. 쉐켈을 쓰고요. 얼마 정도죠? 그게? 그 현재 환율로 1쉐켈이 뭐 33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300원 정도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한 300원 정도니까요. 303원 정도니까 3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1쉐켈이 300원. 그렇죠. 0.5쉐켈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동전도 있습니다. 있어요? 동전도 아고롯이라 그래서 네. 그 1아고롯, 그다음에 5아고롯, 그다음에 다른 10아고롯, 단위가 있구나. 그다음에 50아고롯 그 동전도 있고. 음. 근데 뭐 동전은 이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동전은 잘 안 쓰고 이제 지폐가 중요한데 지폐가 이제 20쉐켈, 그다음에 50쉐켈, 그다음에 100쉐켈, 그다음에 200쉐켈짜리가 이렇게 지폐가 있습니다. 물론 동전도 있죠. 동전 무시하지 마세요. 네. 저 동전 그 코인 노래방 맨날 가거든요. 아. 동전 엄청 많이 씁니다, 저. 네. 근데 와닿지가 않는 게 이 물가가 우리나라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좀 비싼가요? 아니면은 좀 싼가요? 물가가 상당히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싼데 비싸요? 예, 그 상당히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빅맥 지수는 아시죠? 네. 그 빅맥 지수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는 것을 가지고 지표화해 가지고 그 만든 빅맥 지수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빅맥 지수는 1986년도에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서 지표를 만든 건데 그 빅맥 지수 세계 7위입니다. 빅맥 지수가 세계 엄청 7위예요. 높네. 4.67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17위입니다. 빅맥 지수 세계 17위가 우리나라인데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높구나. 훨씬 높은 거죠. 빅맥 지수가 세계 7위입니다. 그럼 이 빅맥 지수가 네. 빅맥 단품으로 치는 건가요? 세트로 치는 건가요? 단품으로 치는 겁니다. 단품으로 치는 거구나. 단품으로 치는 겁니다. 7이면은 그럼 굉장히 비싸겠는데. 네. 그럼 그 지폐가 아까 20, 50, 100, 200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쉐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딱 그려져 있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과 종교를 이렇게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 무슨 뭐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모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종교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편견인데 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20쉐켈 지폐에는 그 모쉐 샤랏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죠? 이분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외무장관을 하신 분인데 외무장관을 했다라는 사실보다는 이스라엘을 UN 회원국으로 1949년도에 UN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국가들이 근데 이분이 많은 노력을 해서 1949년도에 그
가입을 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20셰켈에 들어가 있고요. 모쉐 샤랏이요? 예, 모쉐 샤랏입니다. 모세랑 이름은 비슷하네요. 예, 그 모쉐가 바로 그 모세입니다. 아, 그 모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 다음에 50셰켈은 누가 그려져 있어요? 50셰켈에는 그 1966년도에 이스라엘 역사상 그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슈무엘도 사무엘이죠. 사무엘, 슈무엘 예. 그 요셉 아그논이라는 사람이 그 들어 있었고요. 저는 이 돈을 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태생의 사울 체르니초프스키라고 하는 시인, 이 시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거는 못 써봤어요. 요건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네. 저거는 요거를 그 이렇게 못 써봤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네. 아니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길래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밀어내고 이렇게 딱 바뀐 거죠? 14년도에?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요 분이 네. 홀로코스트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치 정권의 학살 홀로코스트를 그 시로 묘사한 시인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많은 작품들을 그 히브리어로 그 번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요 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20, 50에 이어서 네. 100셰켈이면 한 3만 원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100셰켈에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예, 요 100셰켈에는 이스라엘의 그 2대 대통령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 그 이츠학 벤즈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츠학 벤즈비가 곧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다 그러면 약간 그 독재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독재까지는 아니고 네. 이분이 1952년부터 1963년까지 집권을 하셨으니까 11년간 하셨으니까 많이 하시긴 하셨네요. 11년 동안. 예, 많이 하시긴 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이렇게 중요한 분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 선언문에 그 서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 조선 독립 선언서가 있죠. 1948년에 그러면 그렇죠. 그분이 예. 선언한 분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11년간 집권하셨지만 존경하고요. 자, 그러면 그 100샤켈에 이어서 더 비싼 200샤켈에는 어떤 사람이 네, 그려져 있습니까? 200샤켈이 아니고 200셰켈이고요. 200셰켈. 틀렸군요. 예, 셰켈. 네. 예, 저도 한번 찌르고 들어가겠습니다. 200셰켈이고 200셰켈에는 그 잘만 샤자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때 이스라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이제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셰켈, 그다음 50셰켈, 100셰켈, 300셰켈에 이 지폐에 근대 이스라엘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이 돈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지금 기라성 같은 정치인, 기라성 같은 이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게 이게 지금 돈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역사가 이해가 돼서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세종대왕을 알고 신사임당을 알고 퇴계 이황 선생님을 알고 율곡 이익 선생님을 알면 우리나라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스라엘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느낌이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랑. 우리는 이렇게 옛날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위인들이 계시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현대사의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들어있어서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네. 이스라엘 집회에는 히브리어 말고도 아랍어도 들어 있습니다. 집회하네요? 예, 아랍어를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랍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넣은 게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돈을 써라. 예,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아랍인데 아랍어를 넣어준